국립소방연구원 서아람 교수께서 다수 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전! 안녕하십니까. 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장 서아람입니다. 마지막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나 떨리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구는 다수 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입니다. 현재 다수 사상자 재난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 지휘관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열리고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 하는 방향에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시작된 아무래도 큰 계기는 우리 국민들의 상처가 많이 된 2022년도 이태원 압사 사고, 그 다음에 2024년도 시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이제 다수 사상자 재난 발생이 일어나면서 우리 그 소방 조직의 초기 응급의료 대응이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재난 초기 대응에 의료적 판단이라든지 어떤 자원을 추가적으로 동원을 할 것인지, 어떻게 자원 조정을 할 것인지,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방지휘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들은 화재나 구조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응급의료, 재난의료 파트 부분에서는 이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소방청이나 중앙소방학교, 그러니까 소방훈련기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들을 개선을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이제 구급 지휘팀이라는 신설 팀을 만들기도 했고요. 중앙소방학교에서는 이제 다수 사상자 재난 대응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 아직 이제 표준화되고 체계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화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지휘관을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 내용은 무엇인지 재구성하고자 하였고요. 현재 교육과정은 이제 구급대원이 배울 만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교육은 구급대원 교육과 달라야 됩니다. 지휘나 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구급대원 실무 교육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관한테 적합한 교육 내용은 뭘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전반에서 뭐 교육 평가라든지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 교육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 어떤 운영 방법들이 필요한지, 이런 체계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싶었고, 이러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소방 조직의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수 사상자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같이 협업하게 될 보건소나 그 다음에 디메팀, 그들의 의견까지 같이 취합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의 의견까지 반영한 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간의 그 시각적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는 설문 조사를 시행하게 됐고요. 연구 방법 및 절차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이제 국내의 문헌 조사를 시행하면서 현재 뭐 국내에서 이제 다수 사상자 재난 대응 시 문제점, 보통 이제 주된 내용은 이제 지휘 체계 쪽으로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했고요. 국외 문헌들도 같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방훈련 기관의 그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고요. 국외 그 미국의 NETC나 아니면 영국의 나루 기관의 지휘관 대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휘관 대상으로 현장 경험이 있는 지휘관을 대상으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와 추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응급의료에 대한 충분한 지식 같은 것들이 있는지 좀 더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41개의 문항으로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서 델파이 기법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 조직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의 전문가의 의견들도 충분히 필요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맷과 보건소, 보건소장님, 디맷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이제 전문가의 기준을 세워서 이들에게 그 델파이 조사를 시행을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재난의학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도 이제 그 전문가 선정을 해서 인터뷰를 먼저 시행한 후 그 다음에 충분히 이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연구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이 연구는 이렇게 진행하겠다 말씀드리며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이제 3라운드로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으로 묻고, 근데 두 번째는 개방형 질문을 바탕으로 폐쇄형 문항을 만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설문지를 세 번째 또 배포해서 이제 재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각각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점점 좁혀가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 교육과정을 설계하였습니다. 따라서 나온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이제 교육과정 설계안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 지휘관 교육과정의 교육 대상은 현재 지휘관 직무를 맡고 있는 간부급 소방공무원으로 제한을 해서 이들이 교육 대상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셨고요. 가장 중요한 교육 내용은 첫 번째, 이제 다수사상자 사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특수성을 알 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해야 할 일과 지휘 체계는 어떻게 되고 유관기관의 협업 구조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추가 지원 동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고 대응 계획 수립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이런 내용과 자원 운영과 배치, 그다음에 상황 관리와 사상자 파악,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유관기관이 요청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 내용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현장 대원의 안전과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고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 식별하는 등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교과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이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7가지 교육 내용이 온전히 이제 그 실습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 기반 지휘 역량 통합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마지막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거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실습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습 위주의 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시나리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도 이제 그 주요 시나리오 상황들이 필요하다 얘기를 하셔서 이제 고빈도 사고면 예를 들어 이제 다중 추돌 교통사고 이런 사고, 지역 특화 사고, 아니면 대규모 인명 직결 사고. 대규모 인명 직결 사고라고 하면 뭐 경기장, 행사장 이런 곳에 이제 직결 사고라든지 이제 화재나 붕괴 같은 이게 2가지 이상의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복합 재난 사고라든지 아니면 전략적 지휘 역량이 요구되는 시나리오 상황 이런 시나리오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교육 과정이 뭔가 상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상설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반복하고 심화 훈련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아야 지휘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보직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무수료 제도, 그다음에 인사제도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참고 자료는 소방청의 자료라든지 이제 중앙소방학교 자료, 그 다음에 국내외 문헌들을 종합적으로 참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니즈를 바탕으로 다수사상자 재난 대응에서의 지휘관 양성 교육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 이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발표 아주 떨리는 순간이었을 텐데 잘 해주셨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앞에 델파이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렸으니까 그 네.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어쨌든 델파이 하는 중에 그 이제 체계화가 또 잘 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나눠져 있고 각 영역에 대해서 그 전문가들 의견을 묻는 부분은 괜찮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역시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제안이 네. 될 것 같은데, 맨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여기 발표는 안 쓰셨는데 그냥 다수사상자와 이제 복수사상자의 비교를 아, 네. 통해서 다수사상자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부분이 나오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다수사상자라고 하는 저도 이제 읽으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수가 단지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원을 동원할 여력이 있어야 하는 그런 사고, 그다음에 의료 체계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는 사고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앞에 잘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더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휘관한테 어떤 권한이 부여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법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안내하는 것이 꽤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독자로서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교육에 강조되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교육으로 이제 하는 걸 조금 넘어서 유관기관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자면 거버넌스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지휘관에게 현장에서 이렇게라고 훈련을 시켜도 옆에 기관에서 왜? 라고 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죠? 그게 아마 문제일 것 같아서 이런 교육이라면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유관기관들과의 어떤 공동 연구나 혹은 협력을 통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걸로 이어진다면 이렇게 힘들게 수행하신 연구가 상당히 의미를 더 발휘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하면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경기 소방학교에서 발표를 하셨는데 XVR을 활용한 그런 훈련에 대한 내용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들으면서 요거 활용할 때 괜찮겠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뭐 기관이 좀 다르신지 제가 조직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활용해서 그런 실습형 훈련 같은 걸 좀 계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왜 혹시나 이런 긴급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민원 이런 게 걸치는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롤플레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같이 실제로 보완이 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으로 연구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사실은 그 사전 심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찬찬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모든 연구가 완벽하지는 않거든요. 그 어떤 연구도 사실은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본인 연구의 어떤 그런 한계점, 그리고 그 한계점이 향후 어떤 연구로 이어져야 할 것 같은지에 대한 그런 의견,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이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직접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소방청, 그다음에 중앙소방학교, 그다음에 그 화재소방학회 이렇게 연계해서 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이런 교육 과정 에 대한 연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앞으로도 이제 교육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일단은 시범적으로 이제 소규모로 파일럿 느낌으로 이제 시범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조출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전문가 선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풀을 또 마련을 해서 이제 우리 소방 공무원, 지휘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탄탄하게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이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두 분 다 그냥 저희 데리고 가고 싶네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처음에 1차 때 개방형 질문을 받으셨잖아요. 네. 이거는 전문가 앞에 말씀하신 6, 7명한테만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 46명인가를 다한테 받은 거예요? 전문가는 13명으로 구성을 네, 하고 13분한테 개방형 문항을 다 받았습니다. 아, 근데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은 이제 빼고 이제 정리된 내용들이 있어서 13명, 13개의 의견들이 들어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13개인 곳 다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델파이를 돌리셨구나. 네. 아니 왜냐하면 이 개방형을 받으신 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데이터가 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차후에 연구에 더 발전시켰으면 네, 하는 나름 바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